자, 오늘 시간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어떤 세포죠. 이 뉴런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정보를 떻게 계산하는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힌트를 얻고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여주는 문장은 지금 직선에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 사람으로서 문장을 볼 때 1차원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죠. 1차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의 선으로 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차원으로 보지 않고 평면으로, 다시 말하면 2차원으로 보는 분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어떤 지문을 볼 때 가장 가까운 거리의 것들을 수직한다 가정해 본다면 이거는 긴 사람의 존재가 아프리카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2차원으로 본다면 긴 인간의 존재가 아프리카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것이 멀리 있는 예를 꾸며준다는 것은 계산을 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의 뉴런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구태여 먼 곳을 가리키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배울 때 있어서 리딩이나 리스닝이나 구문 독해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모든 걸 직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명사고 얘가 둘 다 형용사니까 명사를 형용사 명사 구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설명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놈을 꾸며주는 게 자연스럽죠. long human, 긴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다. 키 큰 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키 큰 애가 존재한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보신다면 긴 인간이, 오랫동안 인간이 아프리카에 존재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죠.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long-term human presence. 아까 term이라는 단어가 명사여서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장기간이 되거든요. 근데 뒤에 human이 나가고요, presence가 나갑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단어는 long-term이 하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멀리 있는 얘를 꾸며줘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얘가 되겠죠, 하나에. 이거를 꾸며준다고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의 단어가 해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이게 명사 앞에 나가면 형용사라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것은 그냥 명사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집합명사 이런 게 되는 거죠. 예를 뭐 말씀드린 집합, 하나의 명사죠. 그리고 명사죠. 그래서 한 단어가 되죠.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이게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결국은 답은 없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 것뿐이지, 한마디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뇌피셜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게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장기간의 인간의 존재는 이렇게 되겠죠. 인간이 어디 존재했다는 것은, 이런 말 될 겁니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픈을 쭉 집어넣거든요. 하이픈 되면 형용사가 되니까. 근데 이것은 독해의 경우고, 듣기의 경우는 long hyphen term 이렇게 안 하죠. 그냥 long term human presence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리딩이나 리스닝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리딩은 되고 리스닝 안 돼,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종합적으로 인간은 그냥 long term human presence가 장기간 인간이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1차원적인 구조로 가장 가까운 놈을 꾸며주는 롱텀은 딱 맞죠? 가깝잖아요. 롱에게 가까운 건 프레젠스가 아니라 텀이에요. 그럼 1차원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2차원적으로 가죠. 자, 영어를 하는데 자꾸 차원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뉴런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불편해요.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영어 공부를 하실 때도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얘를 꾸며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꾸 구문 독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구문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 문장을 여기서부터 해석해 봅시다. 한다면 자, first there are certain groups who should not fast, including pregnant and breastfeeding and women who people who take multiple daily medications for chronic illnesses, including diabetes, and people with a history of eating disorders. 대부분 그 구문 독해의 특징은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긴 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룹이 있다. 후 관계사 가로 열고 should not fast. 다시 말하면 단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include 뭘 포함하고 있다? pregnant, breastfeeding 한 여성들. people 어떤 사람들? 컴마 찍고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끝난 건가? 아니면은 그냥 컴마 엔드라는 열거할 때 쓰는 건가? 여기서 판단이 되지 않죠. 안 됩니다. people who take multiple 다양한 많은 하루하루의 약을 메디케이션 약을 먹는 사람. 만성적인 그런 질병, 뭐 당뇨병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임신한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도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을 먹는 사람. 자, 그 엔드가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알아요. people 어떤 사람 with a history 섭식장애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그러니까 including이란 단어에 이 단어에 첫 번째 pregnant, breastfeeding women 그리고 두 번째 people 이 안에 또 관계사가 들어가서 여기까지 끊고 얘를 꾸며주고 얘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people 이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데 뒤에 보니까 전치사로 얘를 꾸며주고 하면은 분석이 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선으로 지나갔죠? 그리고 한 번 다시 와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서 분석할 때는 이게 보여요. 근데 독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가면서 그냥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조립이 저절로 맞춰져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백해가지고 다시 보면서 조립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로 듣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를 한 번 했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틀어보면서 하는 거 아니죠.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갔다가 좀 어려우면 한 번 더 읽을 수는 있어요. 우리말도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가서 본다면 이거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이 뉴런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이라 그래요. 영어를 번역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러고는 끊어읽기 하고 있어요. 끊어읽기라는 것 자체가 끊긴다는 거거든요. 그 끊긴다는 건 뭐예요? 연결의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차원입니까? 보셨지만 알겠지만 including이라는 단어에 연결된 게 가장 가까운 얘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면 가서 멀어지죠? 얘 이쪽에 연결된 거거든요. 그럼 including 뭐가 연결됐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먼 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보이십니까? 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쉽죠? 바로 앞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네, 좋아요. 이거는. 또 하나 왜냐면 후가 들어갔다가 take multiple daily education illness 넣고 컴마 찍으니까 이게 잘린 건지 아니면 엔드가 들어갔을 때 얘가 여기에 take에 연결된 건지 예를 들면 아니면 for에 연결된 건지 이 뭐 연결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걸 다 분석해서 해석한다는 건 어찌 보면은 비효율적이죠. 언어는 이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실제로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including이라는 단어에 첫 번째 얘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멀죠, 되게. 근데 이거를 순식간에 읽으면서 이 먼 거리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뉴런이.
계산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요. 근데 계산을 다 해요, 얘가. 근데 이걸 자르면 어떻게 됐어요? 자르면은 툭툭 자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얘가 해석하는 게 힘들어지죠. 얘는 연결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자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영어 강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뭐 끊어읽기 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세요. 그냥 계속 여러분들은 1차원적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기에는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계속 헷갈릴 거예요. 긴 인간의 존재인지 긴 장기간의 존재인지. 근데 2차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긴 시간 동안 인간이 존재했다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하물며 리딩도 힘든데 듣기를 저렇게 한다 생각해보세요. 이롱틈에 하이픈을 끊어주면 너무 쉽죠. 근데 듣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이픈 안 하잖아요. 발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명확관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A라는 강사는 구문독해라 그러고 B라는 사람은 구문독해는 아니라 문법이라고 하죠. 문법은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말하고는 또 다른 구조를 얘기해. 예를 들면 주어 동사 영어는 술부만 존재한다. 그 미국의 무슨 뭐 뉴 무슨 대학의 교수가 얘기했다. 이 교수가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여러분 수많은 교수들이 있어요. 전국에요. 아니 전 세계라면 뭐 수백만 명이 될 겁니다 아마. 그 교수 하나하나 다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론이 정설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엄청난 검증과 그런 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통과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자신의 뇌피셜이에요, 이 사람도요. 그리고 또 하나, 뇌과학에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세요 직접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뇌과학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이건 애매해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론이죠. 지금까지 정립된 이론들,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권위가 있는 권위란 말은 어느 정도 증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론인가? 대표적으로 파닉스예요. 파닉스는 한 번도 검증된 적 없어요. 일부 연구에서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트렌드, 유행이에요. 그냥 유행. 한번 스쳐 지나가는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틱톡이에요, 틱톡. 예? 이거는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증됐다고 얘기를 해요. 뇌 과학의 일부 자료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헷갈릴 때는 권위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언어학에서의 권위는 누구한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부정하면서 하는데 누구도 이 사람 뒤집을 만한 실험 결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뉴런은 1차원적으로 보지 않고 다차원으로 본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내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인클루딩이 이 멀린 이해와 연결된다는 걸 불편하지만 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뉴런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문독해와 문법 또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물론 영어의 리스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